사실 오늘 영상은 미혼인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혼인 분들은 사실 연애 과정에서 서로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좋아하는 걸 보고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저 사람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변했다, 우리 사랑이 식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로 너무 많이 부딪혀서 상처되는 말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는 그때 가서 이 구조를 파악하고 다시 돌리기엔 너무 늦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부부는, 결혼은 돈과 시간과 노동력, 이렇게 인간에게 유한한 3가지를 나눠야 하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관계이다 라고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의, 그리고 부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부의 구조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인간은 가치관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10명 있으면 10명이 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과 좀 더 잘 맞고 어떤 사람과 좀 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관이 동일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치관이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또한 모든 부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효율적인 도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인생책 중에 하나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스티븐 코비는 인간이 생활 중심을 두는 데에 11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가지는 가족, 배우자, 돈, 일, 소유, 쾌락, 친구, 적, 자기, 교회, 원칙, 이렇게 11가지입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족 중심인 사람, 이게 뭘까요? 가족 중심인 사람은 모든 상황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가족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또 스티븐 코비가 배우자 중심을 가족 중심하고 분리하고 있는데, 가족은 좀 더 집단, 단체를 위한 거라면 배우자 중심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자 중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계속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배우자의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자신에는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그저 상대에게 맞추는 것만이 자기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돈과 일이 있는데, 돈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난 무조건 돈을 모아야 해, 내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 중심일 것이고, 일은 이제 일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일이 완전히 인생에서 중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잘해야만, 인정을 받아야만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배우자와의, 또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내 일이 있어야만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만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소유와 쾌락인데요. 소유는 돈과는 좀 다른 게 무엇을 소유하는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지가 나를 규정짓는다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도 이런 것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성향도 보일 것입니다. 쾌락은 정말 인생에서 끊임없이 즐거움만 찾는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에서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재미없으면 안 하고 재밌으면 하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 쾌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와 적이 있는데요. 친구 중심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친구와의 관계를 인생의 어떤 동력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없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도 가족보다는 친구 중심이어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저는 흔하게 보는데, 이분들은 인생의 목표 자체가 친구와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자기는 똑같이 친구와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또 적 중심의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경쟁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인생 자체를, 우리의 삶은 경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마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 비교하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고, 경쟁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어야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경쟁이라는 것은 또 끝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경쟁에 계속 치여 있으신 분들이 계시고, 스티븐 코비는 이런 사람을 생활 중심이 경쟁 중심에 있다, 적 중심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자기 중심의 경향이 있는 사람과 또 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스티븐 코비는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중심 같은 경우는 좀 이기적인 성향인 거죠.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뭐가 좋을까? 자기가 제일 행복해야 하고 자기의 행복이 가장 우선인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교회 중심의 사람은 종교를 좀 통칭하는 단어로 스티븐 코비가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종교 때문에 크게 대립하고 이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종교가 단순히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이혼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너무 중심이 종교에 있기 때문에 가정보다는 종교가 더 중심이라고 여겨질 때 부부는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성향이 비슷해서 서로 잘 맞으면 좋겠지만, 종교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와 어느 정도의 애정을 투입하는지, 내 행복이 종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가장 지향점을 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생활의 중심은 원칙 중심입니다. 스티브 코비가 말하는 원칙주의자는 자기 중심을 갖고 자기만의 것이 있는 사람, 내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지 알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을 가지고 타인을 설득할 줄도 알고 타인의 중심을 또 존중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배우자랑 오늘 저녁에 음악회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최 과장, 오늘 야근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나 최 과장 도움이 필요해. 뭐 중요한 일 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이런 일 누구한테나 있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빨리 집에 가야 되고 약속도 했고 아이도 재워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직장 상사가 저녁 6시 되기 전에 갑자기 일 시키고, 이런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생활 중심을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원칙주의자, 즉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도 굉장히 현명하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회생활 대처도 훌륭합니다. 예를 들면 이 같은 사안에서 내가 야근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중심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장도 지금 상황이 안 좋긴 할 거야. 근데 사장은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딱히 할 말은 없어. 그런데 배우자와의 약속은 이것이 선약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 배우자의 신뢰를 잃겠지? 그럼 장기적으로 내 부부관계에 있어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내가 배우자랑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일을 굉장히 또 존중해주고 잘하고 있는데 오늘 사장한테 밉보이면 이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지장이 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배우자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사장이 시키는 이 야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중심과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심이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항상 이유와 그 중심이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존중을 지켜주기 위해서 설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오늘 야근을 하기로 선택을 했다면 배우자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여보 미안한데 오늘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 선약을 깨서 정말 미안한데 여보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상황이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면 사장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사장님 제가 오늘 너무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게 배우자가 보고 싶은 음악회를 제가 3달 전부터 예약을 해놔서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 과장한테 좀 일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에 따라서 양쪽을 설득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원칙 중심의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 책에 나왔던 예시를 그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시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차용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는 무조건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절대 사람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 자신이 어떻게 했을 때 행복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공부하려고 노력해온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설명할 줄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싫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사람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골랐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이 부족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입니다. 부부관계의 어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생활 중심 중에 어디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고, 그것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설득할 거냐, 나 자신을 어떻게 어필할 것이며 상대방이 어떻게 그걸 이해해 줄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 또한 상대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상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며 내가 어디까지는 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해줄 수 없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의 두 번째 저서 혼자와 함께 사이에서 결혼을 하려면 욕망을 숨기지 말고 말해야 하고 또 상대의 욕망이 뭔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구조상 가치관은 어쩔 수 없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기만 한다면은 훨씬 분쟁이 줄어들고 또는 결혼을 안 하는 선택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기혼자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설명과 납득, 그리고 상대방의 존중, 그리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타협뿐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미혼인 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혼인 분들은 사실 연애 과정에서 서로 함께 시간을 내서 함께 좋아하는 걸 보고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저 사람이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의 과정에서 서로의 욕망을 알게 되고 충돌하게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종류의 만족과 어떤 종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런 대화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깊게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큰 일을 겪고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상대방이 변했다, 우리 사랑이 식었다, 나는 더 이상 저 사람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로 너무 많이 부딪혀서 상처되는 말을 해버리고 난 이후에는 그때 가서 이 구조를 파악하고 다시 돌리기엔 너무 늦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욕망,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것까지도 파악을 해야겠죠. 결혼을 해서라도 이걸 파악했다라면 부부싸움을 하실 때 좀 더 구조적인 접근이 용이하고 해결도 용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별을 하고 이걸 깨달아도 굉장히 앞으로의 관계에서 발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사랑했던,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앞으로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내가 지금 부부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이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영상 보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욕망도 좀 존중해주고 내 욕망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저의 시간이 너무너무 값지고 소중하고 여러분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결혼의 구조 3탄에서 뵙겠습니다.